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관념이 작용하는 알은 분명한 알미 아닌 거예요. 관념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실상에 대한 알은 어떻다라고 표현되기 전에 분명함 그 자체인 거예요.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나는 안다라고 하는 이 상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해도 그래 나 알아. 그래 그 코미디의 그 뭐예요? 그 느낌 아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표현인 거예요. 그 느낌, 우린 그 느낌 아니까. 뭐? 그 느낌 안다. 그 느낌이 어떻다고 표현해도 우리는 그 느낌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느낌 아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경험 그 자체. 경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경험 그 자체. 그것을 그 경험 그 자체를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들 그 느낌 아니까 하면 코미디해서 와 웃죠?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그렇게 좋은 표현을 하면 코미디가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참 심오해요. 그 느낌 아니까 우리가 말로 안 해도 사실은 우린 그 느낌 아니죠? 말을 안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손잡은 느낌 알죠?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 해? 그러나 우리는 말을 안 해도 그 느낌 어떻다는 거 알죠? 실상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상이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어떻다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그 즉시 사실은 실상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수님께서 이제 실상을 말로 정확히 표현해주기 어려우니까 실상이 아닌 것을 자꾸 이런 건 진짜 실상이 아니다. 그 실상이 아닌 걸 다 지우면 네. 실상만 남으니까 예. 일단 그런 쪽에 그 접근이 또 많은 것이 아닌지. 예. 즉 우리가 이걸 실상이라고 앓는 즉 고정관념이 있으면 즉 우리가 보이는 이것이 진짜 이렇다라고 고정관념화돼 버리면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예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것이 그렇다라고 고정관념화 되질 않겠죠. 즉 어떠한 고정관념도 없을 때 알아지는 경험 그 자체, 이것이 실상에 대한 알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지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톨릭이죠, 기독교죠. 거기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이 뭐냐고 나한테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신을 안다.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 맞는 표현인 거예요. 옛날 책을 읽었을 때는 그냥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굉장히 감명 깊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말의 뜻을 이제 저도 알게 됐어요. 신이 뭐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말로 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실상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신이 뭔지 안다라고 하는 최상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뭐다, 신이 어떻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32상 80종호라고 그러나요? 열린마음님 뭐라고 그럽니까? 부처님 상으로? 예, 32상. 32상 80종호 그러죠? 예. 네.
부처님 모습을 30 이상, 머리는 이렇고, 눈은 이렇고, 발은 어떻고, 라고 해서 30 이상 80종으로 백날 이야기 해봤자 그건 부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관념과 실상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그래서 어떤가, 결국에는 부처님도 뭐라고 설명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는데, 뭐라고 자꾸 물으니까, 뭐라고 설명해? 예를 들면은, 이렇지, 맨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 안경 쓰고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 돋보기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 현미경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볼 때 저렇게 보이니, 보이는 것이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이는 것, 색으로서 나를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열애를 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다라고, 이런 존재, 이런 모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실상은. 그래서 존재가 아닌 가장 적합한 표현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경험도, 숨도 항상 경험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느낌도 항상 알아졌다, 안 알아졌다. 소리도 항상 들렸다, 안 들렸다. 숨도 알아졌다, 안 알아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경험을 해도, 어떠한 경험을 해도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뭔가 일어나면 뭔가 사라지는, 가령 우리 눈에 변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쇠,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는 보면 썩어 있는 쇠도 있고 부스러지는 쇠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것도 안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거 멀쩡하게 안 변하는 것 같아도 항상 이렇게만 있나요? 이것도 어디 보면 녹슨도 있고 부스러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경험도 동시에 하니까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뭔가 변한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경험상. 몸도 변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은 다 불확실한데, 뭔가가 항상 하지 않고 뭔가가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변화, 이것은 예외 없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착각이었거나 그럴 뿐이지, 정말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온 모든 경험,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경험 중에 변하지 않는 것 단 하나, 뭐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변하는 것을, 변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들렸다 안 보였다,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단지 이렇다라고, 눈이 이렇게 생겼다, 피부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보였을 때 그때뿐이지, 곧 변하게 되니 그것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보이고 보였다 안 보였다가 경험되고 경험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이것은 예외가 없더라.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작용으로 표현되는 그 어떤 것. 그래도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작용했다라고 하면은 더 오해의 소지가 가장 없는 말이죠. 없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작용도 가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그냥 일어난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작용이 예를 들면은 이 말도 일어나고 사라져가는데 이 말 작용도 뭔가의 말이 귀에 닿으니까 귀에 뭔가 접촉이 돼 귀에서 뭔가 알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내 생각은 그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예를 들면 아니면은 아닌 것을 이야기해주자 또는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이 일어나게 된 것이 말로 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있으니까 의도가 일어나고 의도가 있으니까 말이 나가고 그리고 피부도 햇빛이 있으니까 더움이 따뜻함이 느껴지고 햇빛이 없거나 다르면은 차움이 느껴지고 이렇게 다 변하는 이것들이 다 이러니까 이렇게 되고 저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작용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경험서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것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인연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연기 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표현하는 그 무엇으로서 가장 실상을 표현하기에 그래도 가장 적합한 표현이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 또한 말이고 표현일 뿐인 거죠. 그 말로서 가리키는 어떤 것. 그것이죠. 그것 또한. 그러나 그러한 표현, 그 말이 가장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항상은 하나도 없잖아요. 몸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죠.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아침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르고 어쩌면 마음하고 아침 마음하고 다르고 매번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리 경험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마음이 항상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도대체 항상 한다는 것이 경험이 돼야 있는 거죠. 그건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뭐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작용이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실상에 대한 표현은 그래서 연기작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상 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로서 가리키는 어떤 거죠. 그 또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식 세계에서 지금처럼 살아온 세계가 이 마을 또는 이 세상이라는 저 다른 세상 또는 저 너머에 뭔가 다른 세상이라는 그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뭐 제 물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에너지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저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작용이라고 했지만 그게 그렇다고 어쨌든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된다는 거죠.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나가봅시다. 자, 우리는 이것을 물질이라고 그러고 몸이라고 그러고 또 알아지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을 정신이라고 그러고 몸을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삼라만상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질만으로 된 것도 있고 정신만으로 된 것도 있는데 정신만으로 된 것은 우리가 감지되지 않겠죠. 정신만은 감지는 될 수 있겠죠. 감지는 될 수 있죠. 우리가 마음 작용이 감지되듯이. 그러나 눈에 보이고 이러진 않겠죠.
온전히 마음, 정신으로 된 것만도 있을 거요, 물질로 된 것만도 있을 거요. 왜냐하면 정신으로 된 것만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물질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이 섞여 있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상으로 분명하니까 경험으로서 그것만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치를 알게 되면. 자, 그래서 물질과 정신으로 크게 나누게 돼요. 자, 그럼 물질과 정신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래서 우리는 통상 물질과 정신을 다르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번 봐요. 자, 현미경으로 물질과 정신을 한번 봐가면 이 현미경을 점점 높여서 보면은 아주 재밌게 돼요. 뭐가 재밌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이것은 점점 이렇게 안 보여져 가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가령 예를 들면은 그것이 미립자, 소립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포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뭔가의 이런 막 전자 이런 것의 움직임은 요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은 점점 이런 형체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뭔가 이런 파동 것들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여기서는 안 보이죠. 우리 둘 사이에는 뭐 이런 것이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파동 같은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돼서 파동하고 똑같은 것인 거예요. 왜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야무지님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가령 뭔가가 귀 고막에 가서 닿지 않는다라면은 알 수가 없죠. 우리 눈에는 이게 없는데 만약에 요 안에 뭔가가 요게 없어서 고막에 가서 닿지 않는다면은 이 말이 있다는 것은 모르죠.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린 경험상으로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 현명을 보면은 이것도 보이게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나 이 안에서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물질이 파동이고 파동이 물질이고 이게 바뀔 수 있는 파동이라는 것은 바로 정신작용,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이것도 파동인 거예요. 왜? 지금 이 작용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 상태도 어떤 그런 것이 느껴지게 돼요. 상대방 그것이. 그런 파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파동.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만이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어떤 정신작용, 정신 또한 근본적으로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단지 가령 탱탱하게 보이는 것도 현명으로 보면은 그런 거고, 이게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것도 보면 그런 거지만은, 자,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달리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도 똑같은 걸 봤지만은 똑같이 파동이지만은 달리 보이듯이 그것들이 다 정신작용이고 물질작용이고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인 거죠.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그렇게 보이는 거와 이것에 대해서 현명으로 보면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다 이걸 본 거죠. 이것 보이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그것은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를 본 거죠.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 어떤 것. 이거죠. 이것은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렇게 보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른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보이고도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것은 다르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이렇게 보이고, 다른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것이요.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것일 뿐인 거죠.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 저렇게 보이는 그 어떤 것, 그거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저렇게 보이는 거하고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의식의 세계에서 다른 세상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식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이제 물론 그동안 개알게 모르게 많이 느껴왔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알미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실상, 그런 것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그 전체에 대한 분명한 알미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그 실상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든 물질이든 그게 작용하면서 그게 현상 속으로 드러난 그거를 아는 것, 그 현상 속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실제이고 그 실제를 아는 것, 그 아는 게 그게 실제인가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 이것이 실제죠. 네, 현상으로 드러난 그게 실제인데 그 실제를 아는 거. 우리가 안다, 이치를 안다,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용하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은 이렇게 보이니까 이 보이는데 얽매여서 욕심이 일어나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 보이는데 얽매여서 화가 일어나고, 결국 이렇게 작용되고 저렇게 작용되고,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라고 하는 전체 작용의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거고,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 실상에 대해서 분명한 알미 되는 거고, 관념에 대한 분명한 알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방석이 있잖아요. 예. 방석이 있으면 그냥 이게 제가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규정을 해서 이게 어떤 방석이다, 빨간 방석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저건 그냥 방석일 뿐이라는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그냥 이렇게 이 방석도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것만이 사실이지. 세월이 지나면 이게 계속 작용을 해서 또 어떤 다른 이제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뭐 컵도 그렇고 잠바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이제 작용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그 주고받으면서 연기작용이 일어나면서 연기작용이 일어나는 중에 그것들이 각자가 현상적으로 드러난 그것을 아는 거. 그러한 전체 작용의 이치를 아는 것. 예, 전체 작용은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서로가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이는 이 방석이 빨간 방석이고 어떻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네. 또 지금 이 순간 이럴 뿐이고. 근데 지금 이 순간만 그렇죠. 자, 이렇게 안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집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욕심이나 화가 작용하지 않겠죠? 당연히 작용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러함에 대한 분명함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실상인 거예요? 그것이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것이 실상이다. 이런 경우는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이 그러함이 바로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사실 그것이 실상이다. 실상은 그러한 작용 중에 작용에서 생각 부분을 뺀 우리가 그렇다, 빨갛다,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 부분, 관념 부분을 뺀 작용을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나름이라는 것은 실상만 대한 분명한 나름이 아니라 실상이 어떻게 보이고 우리가 관념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관념이라는 뭔 것까지도 다 분명한 나름이죠. 그랬을 때 실상에도 얽매이지 않고 관념에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뭔가 지금 바로 분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뭔가 알 듯 모를 듯 이런 상태면 돼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자, 뭔가 실상과 관념에 대한 뭐가 뭔지는 뭐라고 말하라고 그러면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뭔가 좀 알 것 같기도 한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 상태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냐? 이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실상과 관념이 뭔지, 실상이라고 이름하는 그것이 어떤 건지, 또는 관념이라고 이름하는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욕심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화라고 이름하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작용하는지, 그것을 지금 사실은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알면 그것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또 생각, 관념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설명은 못해도 그래 몸이라는 것이 뭐라고 설명은 못해도 그 느낌 아니까 그것을 아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생각으로 아무리 정리를 하려고 해도 생각으로는 결코 정리가 되질 않고 또 설사 그것을 정리를 해놨다 한들 그 정리한 것만 가지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질 않아요. 실제로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삶에서의 경험에 치면은 또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여전히 불편하고 그렇게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 느낌 아니까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경험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아까 아마 지나간 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음 작용이 시시로 바뀌고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다 경험했죠. 자신에 대해서도 이럴 때 이렇게 보이고 저럴 때 저렇게 보이는 이 피부가 탱탱할 때도 있고 이렇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고 또 보이는 것이 보면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새거 같을 때도 있지만 이것도 점점 이제 낡아가지고 나중에 부서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경험도 다 하고 있고 쇠도 어떤 쇠는 아주 깨끗하고 좋지만 어떤 쇠는 녹이 쓰르고 부서지는 것도 다 경험하고 있고 집도 이렇게 제일 처음에 지면은 아주 좋은 집 같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영원히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고궁에 가져갈 수 있고 어디 가도 다 그런 경험도 하고 있고 돌집 영원할 것 같아도 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가면은 돌 또한 다 그렇게 부서지고 다 부서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것 또한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면서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 저 모습 그 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사실
오늘 이야기한 관념과 실상에 대한 분명한 알미, 아, 그렇구나라고 말로 표현은 못해도 그런 것이 분명히 실감날 수 있는 이런 경험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만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스스로 분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치는 이런 자연의 이치, 실상관념이 뭔지 그리고 그렇게 작용하는 작용의 이치는 경험으로 아는 거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도 알 수 있지만 저 공부 학문을 하나도 하지 않는 시골에 태어나서 그냥 농사만 지은 학교 한번 가보지도 않는 책을 한번 읽어보지 않는 사람도 그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바로 그 이치의 드러남인 거니까. 바로 우리가 깨달음이다,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작용의 이치, 그런 경험의 이치를 아는 거지,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지, 대학교에 그 책들 많은 거, 도서관에 가면 책들 많은 거, 그것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지 경험에 깨어있기만 하면은 스스로 분명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아까 제가 착각이라고 했던 경험이 있죠? 이 보이는 것이 그냥 겉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경험도 있지만은 우리는 곳곳에 이것이 부사져서 알이 다 드러나 보이는 이런 경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우리는 깨진 거 본 경험은 별로 경험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것은 의미가 있는 삶이었고 어떤 삶은 나한테 없어서도 괜찮을 의미가 없는 삶이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헛산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이렇던 삶은 나한테 의미가 있는 삶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렇던 사람은 나한테 별 즐거움도 주지도 않고 괴로움만 줬고 그래서 의미가 없는 삶 같고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이 자 우리는 맨날 새 것만 눈에 좋은 것만 새 것만 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깨지고 어스러진 그 본 경험이 이것이 뭔가를 정확히 알게 하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새 것을 본 경험만큼이나 깨지고 뭉개진 것을 본 그 경험도 똑같이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연 이치를 알게 하는, 삶의 이치를 알게 하는 그 경험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삶에서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의미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이치를 다 보여주는 그것을 이치에 대한 다 경험일 뿐인 거예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정관념 생각의 얽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 대화 시간에는 이제 그 바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눈에 이것을 본 이렇다라고 하는 눈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눈의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눈의 경험, 이것은 눈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의 경험으로 더 쉬워진 경험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작용,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알미인 거고 눈은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 망막에 비친 그 경험 이 자체가 눈을 알는 거예요. 눈을 알면 이것이 컵인지 아닌지 이것이 센지 아닌지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그냥 비치는 경험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건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보이는 것인데 그 보이는 그 경험을 생각이 컵이고 세고 색이고 흥거고 이렇게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이것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삶에서 내 무의미한 삶이다 쓸데없는 삶이다 아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뿐인 거예요. 그것들은 다. 그 생각이 아닌 눈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그 자체,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가 없이 그냥 경험 그 자체인 거예요. 기도 그렇고. 그럼 그 경험은 이렇게 보이는 경험도 있고 부서진 경험도 있고 깨진 경험도 있고 온갖 경험. 햇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햇빛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것도 똑같이 햇빛이 있을 때는 밝게 보였다가 어둡게 보이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색이 아니라 이런 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비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그림을 제일 처음에 그리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색으로 칠하죠. 사실 그것은 이걸 본 경험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죠. 이것이 지금 똑같은 색으로 보여요. 보면은 여기 이 줄이 살색, 옷이 비치는 건 초록색 이렇게 똑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을 그리라 그러면은 똑같은 색으로 칠해버리죠. 이것은 생각의 경험이지 이것을 본 경험이 아닌 거예요. 눈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의 경험은 조금도 왜곡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렇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문득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이렇게 보였고 저렇게 보였고 즉 항상 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러한 경험의 이치, 그 경험은 바로 작용의 경험, 그런 작용의 이치가 문득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용의 이치, 바로 자연의 이치, 그리고 가령 욕심이라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작용의 이치가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생각의 경험에 빠져 있지 않고 빠져있지만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눈, 귀, 코, 혀 이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모든 그런 경험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그러한 이렇다 저렇다라고 고정관념인 그 생각에만 얽매여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 이치를 이것이 뭔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느낌 안다라고 하는 그 느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통찰이라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였을 때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라고 없으면 삶에서 즐겁다 즐거움이다 괴롭다 라고 하는 것도 없게 되고 온통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으로 그런 다양한 경험으로 그렇게 그 다양한 경험인데 좋다 싫다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뭔가를 새로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러한 충만함이라든가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렇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는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바로 삶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성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삶의 목적이 달성되냐,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은 생각으로 살지 않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건데,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뭐죠? 생각으로 살지 않는 상태가 뭐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죠? 깨어있음에서 경험되는 상태.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용어로 빌리자면 중도라고 하는 거죠? 중도 상태, 온전한 중도 상태가 뭐냐? 바른 삼매의 상태라고 그랬죠? 바른 삼매의 상태. 바른 삼매, 이것이 선정이죠? 선정 상태, 바른 선정의 상태에 느끼는 즐거움이 가장 즐거움이라고 부처님이 여러 가지 느낌의 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장 즐거운 상태라고 하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고 온전히 어떤 충만함,
또는 생생함, 뭔가 하여튼 불편함이 없이 뭔가 생생한 새로운 순간순간 항상 새로운 그렇게 느껴지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불안정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바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목적이 성취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셨냐? 바로 그러한 상태를 청정범행이 성취되고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할 일을 다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뭐냐? 바로 깨어있음 중도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음은 뭐냐? 어떻게 깨어있음 상태가 되느냐? 그냥 소냥 상태가 되면 되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착각이고 고정관념 속에 있는 것이니, 관념, 내가 한다,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생각 또한 작용으로서 그냥 알아지는, 생각도 알아지는, 나라고 하는 그 생각도 알아지는, 나라고 하는 그 느낌도 알아지는, 그것도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 작용일 뿐이니까. 나라고 하는 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나도 그냥 알아지는, 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냥 한 작용일 뿐인, 그렇게 알아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명상이라고 하는 거고 중도라고 하는 거고, 그때 느껴지는 그 느낌의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상태고, 그러면 삶에서 그런 상태로 사는 중도의 삶, 중도로 사는 삶에서는 바로 삶에서의 어떠한 불평이나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때 경험되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눈보라는 눈보라고, 태풍은 태풍이고, 화는 화고, 짜증은 짜증이지만은 그것은 전부 자연의 작용일 뿐인, 내 화도 아니요, 내 짜증도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작용들일 뿐인 그런 상태인 거죠. 화도 이제 내 화가 아니라 그냥 화일 뿐인,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라 생각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생각일 뿐인, 생각 작용일 뿐인, 내 화가 아니라 그냥 화 작용일 뿐인, 내 감정이 아니라 그냥 감정 작용일 뿐인,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 작용일 뿐인 바로 이 상태. 마음이나 태풍이나 눈보라나 생각이나 화나 비 오는 거나 다 똑같은 작용일 뿐인 이런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름되어지는 그런 상태. 경험해보면 알 수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깨어있음으로 되는,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작용, 그냥 비작용, 그냥 느낌작용, 그냥 눈보라 작용, 그냥 화작용, 그냥 태풍작용, 그냥 그러한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이었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그 상태가 온전한 깨어있음이고, 그럴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의 상태가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상태고, 어떠한 관념에 얽매임이 없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삶 또한 이런 것인 거예요. 왜 명상이 내가 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이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판단 또한 그냥 알아지는 상태일 뿐인 그런 것이 왜 그래야 되는지가 자명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삶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바로 명상, 깨어있음,
중도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고, 중도, 깨어있는 상태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얽매임이 없으면 된다. 단지 그거 하면 된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지만 하면 된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를 실감해보기 위해서는 그냥 송장이 돼보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보면 된다.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지면 된다. 그러가도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중도요. 일을 해도 내가 한다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일이 되어지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명상이에요. 앉아있어도 내가 앉아있고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음이 알아지고 그냥 생각작용이 알아지고 들리는 작용이 알아지고 보이는 작용이 알아지는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고 중대다. 그렇게 살면 된다. 단지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는 상태면 된다. 그래서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 생각도 작용하고 화도 작용하고 느낌도 작용하고 욕심도 작용해도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 작용이 내 작용이 아닌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이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습니다. 작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저절로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작용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비가 올 때 되면 오고 그칠 때 되면 그치고 태풍이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고 그칠 때 되면 그치듯이 생각이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고 그칠 때 그치고 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칠 때 그치듯이 욕심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칠 때 그치듯이 다 그것은 스스로 저절로 그러한 다 자연작용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은 자연작용은 자연 그렇게 작용하는 이치 자연의 이치에 맡겨두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상태이면 된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삶이고 중도의 삶이고 이러한 삶에서 이치가 그렇게 작용하는 그 이치가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깨어있으면서 깨어있으면서 알아지는 상태로 있으면은 중도에 이를 수 있고요. 중도인 상태에서 알아지는 그 상태가 통찰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이름 부르는. 그렇게, 그때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뭔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작용을 이름해서 통찰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 중도인 상태에서 알아지는 그거를 이름해서 통찰이라고. 예. 왜냐하면 알아진다는 것도 뭔가, 그렇구나. 또는 뭔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죠? 그 작용이 있게 되죠? 그 작용이 있은, 그 작용하는 정신작용을 통찰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으면서 알아지는 거나 중도인 상태에서 알아지는 거나 같은 건가요? 왜냐면 깨어있음이 중도고, 중도가 깨어있음이니까, 다 말의 표현들일 뿐인 거예요.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인 거지. 사실은, 어떤 사람은 요 작용을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요 작용을 저렇게 부르고, 그런 차이일 뿐이지. 또, 가령, 요럴 때, 서로 대화하다가, 요렇게 묻고, 요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요렇게 대답하고, 저게 관심이니까 저렇게 대답할 뿐인 거지. 이름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명칭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깨어있음이니 중도니 해탈이니 통찰이니 깨달음이 하는 그런 모든 말들도 다 그런 것들일 뿐인 거예요. 말들은 다 관념이라는 것은 다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작용인데 그 작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 한들 이 작용을 갖다가 우보라고 이름 한들 먹보라고 이름 한들 뭐라고 불러도 다 이것일 뿐인 거죠. 제가 잘 먹는 걸 아는 사람은 저보고 먹보라고 부를 거고 그런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말은 그냥 서로 어떤 것을 서로 같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편의상 쓰는 용어일 뿐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기에 바로 관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는 그냥 중도인 상태에서 깨어있음의 상태에서 그냥 아는 거. 네. 그거 그냥 아는 거 그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코미디 보였으면 그 느낌 아닌가, 아니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느낌 아니까. 사실 그 느낌을 딱히 우리가 뭐라고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러나 그 느낌 아니까 하면은 그만 다 해결이 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운명의 아름이라는 것은. 자,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냥 단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함이 없는 상태인 그 상태가 바로 되세요. 깨어있으면서 깨어있음 상태라는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를 볼 때도 이제 깨어있음 지금처럼 이렇게 형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볼 때 드러나는 현상을 볼 때도 깨어있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작용이랄까 그 실상에 가까운 그 무엇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있을 때도 그런 것이 알아질 때도 깨어있음이고 하여튼 그 깨어있음이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깨어있을 뿐 어떠한 것이 알아지든 깨어있을 뿐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든 통찰이 알아지든 뭐가 알아져도 깨어있을 뿐 열반이 알아져도 깨어있을 뿐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있음을 많이 경험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하려고 한다면 굳이 실상 작용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알려고 해서 빨리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알려고 해도 또 안 알아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지는 대로 작용이 알아지면 작용이 알아지고 보이는 모습이 알아지면 보이는 모습이 알아지는 대로 그냥 편하게 쭉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 속에서 알아지는 거고 예. 확인하려고 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 속에서 확인되는 거고 오로지 깨어있음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깨어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이라는 그런 그렇죠. 너무 그것도 말일 뿐인 거기에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또 은연중에 거기에 무게를 두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그냥 아는 상태. 생각이 작용하면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건데 생각관념인데 어쩐데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또 그렇게 또 작용되면은 그럼 그렇게 작용됨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 오직 단 하나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그냥 깨어있음 상태. 오직 그 상태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분명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자, 그래서 깨어있음을 지금부터 한번 스스로 깨어있음 상태가 되어보세요.